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지금 7시에서 8시 가고 있는 저녁이고요. 오늘은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몇 번 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요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LG 화학인데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최종 SK 이노베이션이 패소했는데 이게 SK 이노베이션 아마 갖고 계신 분이죠. 좀 최종 이제 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SK 이노베이션이 잘못했거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당시에는 LG 화학이죠. 인력을 빼가면서 월급이나 뭐 이런 거를 훨씬 더 인센티브나 하여튼 좋은 조건으로 준다고 하고 LG 화학 당시에 인원을 빼갔는데 인원을 빼오면 원래 동종업계에 몇 년 동안 취업 못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기어가면서 빼와서 바로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그런 노하우 이런 거를 바로 SK 이노베이션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SK 이노베이션에서 잘못한 거고. 근데 이제 LG 화학 그 당시에는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워낙 뛰어난 자동차 배터리 부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SK 이노베이션에서 과하게 욕심을 낸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서부터 패소가 될 거로 다들 알고 있었고 한 80% 정도는 벌써 선반영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도 최종 패소 판결이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왜냐면 물론 LG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 SDI고 세 번째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 3등이지만 세계 5등 6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 세계 회사가 기술력으로 다 세계 5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 화학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다는 거지. SK 이노베이션이 아주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배터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기업들이 좀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상도의를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SK 이노베이션은 그때 그 LG 화학의 인력을 빼가고 막 그걸 부인하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명백하게 SK 이노베이션이 잘못한 거고 거의 다 선반영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포드하고 폭스바겐에 제출을 하는데 일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10년 동안에 미국의 수입을 금지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입니다. 전부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또 금지하고 또 포드하고 폭스바겐 미국에 있는 공장에 이걸 SK 이노베이션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유예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LG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하고 GM에 공급하고 있는데 뭐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불공정 무역을 이제 조사하고 규제하는 건데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10년 동안 미국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얘기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제가 좀 들려드리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에디슨하고 테슬라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에디슨이 이제 발명가로서 굉장히 유명했고 근데 굉장히 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도 막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라고 에디슨 밑에 있던 이제 조수였는데 에디슨이 이제 직류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업성은 교류 전기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테슬라가 교류 전기의 장점을 계속 하는데 에디슨이 계속 무시를 하고 네가 그렇게 개발한 걸 하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라.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회사를 차리고 그 당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기관에 굉장히 큰 공사 입찰이었는데 거기서
교류가 여러 가지 더 장점이 많아서 웨스팅하우스가 그 공사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이제 GM의 모태가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GM이 아니고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나 GE가 볼 때 테슬라나 웨스팅하우스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 이것도 결국은 사들이게 되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소송을 걸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소송이 걸리면 미국은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 지금 여기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팩트는 테슬라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더 유리한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하고 GM이 테슬라하고 웨스팅하우스를 압박을 시켜서 우리가 소송 걸 건데 이 엄청난 소송 비용을 언급하면서 니네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테슬라의 교류 전기 기술을 좀 비교적 싼 가격에 에디슨하고 GE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를 없애고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소송 비용 때문에 사실은 팩트가 중요한 건데 이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 때문에 팩트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전에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도 부인을 살해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흑인 그 아메리칸 풋볼 스타였었는데 이 부인을 죽인 문제를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유명한 스포츠스타지만 이제 애프로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흑인이어서 차별을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을 했는데 이거를 변호인들이 이제 살인 문제를 그 인종 문제로 바꿔서 이 부당한 뭔가 조사를 하면서 부당한 압력과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슈를 그렇게 바꿔므로써 주얼이라고 그러죠. 배심원들의 마음의 그중에 일부를 얻어서 결국은 무죄. 그래서 길티냐 낫 길티냐, 그래서 배심원이 길티냐 낫 길티냐는 정하고, 길티를 정해졌을 때 판사는 그 형량을 정해서 형량만 정하고 판사는 길티 낫 길티를 못 정합니다. 그럼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독특한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재밌으시겠죠. 그래서 원래 주얼의 3배수를 뽑은 다음에 3분의 1은 prosecutor, 검사 쪽에서 자기네들이 마땅치 않은 3분의 1을 날리고 3분의 1은 변호사 쪽하고 그 피해자 쪽, 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하고 그 로이어하고 변호사하고 3분의 1을 날리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원들 3분의 1, 3분의 1을 날리고 그 양쪽에서 선택을 받은 3분의 1이 남아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걸 계속 들으면서 그 주어리들이 계속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예를 들면 8명이라면 8명 전부가 만장일치가 돼야만 길티, 낫길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티, 낫길티를 만장일치로 정하지 못하면 계속 토론을 하고, 엄청나게 계속 토론을 해도 안 되면 결국은 그 주어리는 깨지는 거고 새로운 주어리를 다시 또 구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미국의 사법제도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 한 편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흥냉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함흥냉면은 아니죠. 그냥 물냉면 서서갈비에 가서 먹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오장동 함흥냉면,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기보다 서서갈비에서 갈비탕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그 서서갈비에서 갈비탕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고기가 살짝 질겼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어저께인가 정확하게 직접 들었는데, 이 갈비살보다는 오히려 폭립이라고, 고기가 갈비탕을 끓일 때 더 맛있다고 그래요. 갈비탕이 약간 밑에 쪽인데, 근데 고기가 갈비나 그런 데보다는 약간 질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질겼는데 요 고기가 더 맛은 있는데, 근데 요거를 연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연하게끔 만들면 육즙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즙이 다 날아가느니 차라리 약간은 질긴 듯 하면서도 훨씬 맛도 더 좋기 때문에 갈비탕으로 끓였을 때 거기서는 폭립을 그렇게 하고, 조금 고기의 조예가 깊다든지 정말 맛이 있기로 유명한
갈비탕집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반적인 갈비탕집은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갈비탕집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맛은 더 있는데 분명히 뭔가 고기는 살짝 질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제 저도 알아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어찌됐든 오늘 첫날이지만 나머지 내일 구정설 당일날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13, 14도 가볍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편안한 요일을 보내시면서 미래의 구상을 잘 하셔서 15일 월요일부터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